사우디 왕세자께서 직접 오셨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기 사우디에서는 한국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사우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엔지니어 프리드리히 바우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 모래바람이 끝없이 불어오는 이국적인 땅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인프라 건설사에서 기술 자문을 맡아 여러 나라를 오가며 도시를 설계하고 철도망을 구축해왔지만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움시티 프로젝트는 그동안의 어떤 프로젝트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도전이었어요. 독일을 떠나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저는 유럽의 기술이야말로 현대 인프라의 표준이며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우리가 가진 노하우는 그 어떤 지역에서도 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러한 확신을 단숨에 무너뜨렸어요. 네움시티가 위치한 지역은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집안은 끝없이 부드러운 모래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터널을 굴착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낮 기온이 섭씨 55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환경에서는 기존의 유럽식 건설 방식이 전혀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첫 공식 회의는 수도 리야드의 한 고층 빌딩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각국의 건설사 대표들과 기술진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사우디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도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정부 측 발표자는 네움시티 프로젝트의 개요를 설명하며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철도망 구축이 아니라 미래 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저는 점점 회의적인 감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제 의견을 솔직히 밝혔습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 말에 회의실 안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고 일부 관계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곳의 환경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도시 개발 프로젝트와도 다릅니다. 기존의 유럽식 철도 기술로는 모래층 위에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기 어렵고 극한의 기온에서 기계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유럽에서도 이렇게 극단적인 환경에서 철도를 건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정부 관계자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원합니다.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면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확신을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가 걱정되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는 유럽과 미국의 대형 건설사들이 주도할 예정이었고 유럽의 여러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이곳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 이곳에서 기존 방식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유럽과 미국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다소 의아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건설사들이 오랜 시간 연구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의 사막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가 발생했고 그 결과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곳에서는 단순히 높은 기온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변화와 시시각각 변하는 집안 상태가 건설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기존 유럽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을 도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들의 접근법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지 심각하게 의심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IT와 전자산업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철도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서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기술적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유럽이 수백 년간 축적해온 토목 기술이야말로 세계적인 표준이라고 믿었기에 한국의 방식이 그것을 뛰어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그들의 시공 방식을 보았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팀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변형하는 수준이 아니라 철도 건설의 근본적인 원칙 자체를 다시 정의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개발한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플로팅 트랙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막 지반이 지나치게 부드러워서 전통적인 방식의 철로를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면 애초에 땅에 철로를 고정할 필요가 없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일정한 높이로 레일을 공중에 떠 있도록 설계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초경량이면서도 강한 내구성을 가진 신소재 기반의 지지 구조물이었어요. 제가 가장 놀란 점은 이 플로팅 트랙 시스템이 단순한 공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유럽 방식에서는 사막 지반을 최대한 단단하게 다지는 데 집중했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애초에 지방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공중에 떠있는 철로를 지지하는 구조물에는 충격 흡수 기능과 자동 높이 조절 장치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철로가 사막의 열팽창과 지반의 미세한 이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팀의 연구진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이 기술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오랜 연구와 실험을 거쳐 탄생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사막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철도 기술을 연구해왔고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실제 모의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한 후에 이곳에 도입한 것이었어요. 한국 팀이 단순히 철도를 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막 환경에서의 유지보수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어느 날 한국 연구진이 주최한 현장 브리핑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저는 철도 시스템을 단순히 건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운영과 유지보수라는 점을 점점 실감하게 되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놓인 철도는 단순한 선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 환경과 싸워야 하는 존재였고 그런 점에서 유지보수 부담을 최소화하는 기술이야말로 철도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기존 철도 시스템은 사막과 같은 극한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았기에 이를 적용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었어요. 실제로 유럽 철도 시스템이 도입된 일부 사막 지역에서는 모래 폭풍으로 인해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수적이었고 이는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엔지니어들은 정기적인 청소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철도를 일정한 높이로 띄워 모래가 쌓이는 문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팀이 제시한 접근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해결책이었어요. 한국 연구진은 단순히 철도를 청소하거나 차폐막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모래가 철도와 장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모래 폭풍 차단형 나노 코팅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미세한 나노 입자를 활용하여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호막은 일반적인 방수 코팅과는 차원이 다른 기능을 제공했는데 모래 입자가 코팅된 표면에 닿으면 자동적으로 튕겨나가도록 설계된 것이었어요. 쉽게 말해 사막의 미세한 모래가 철도, 선로나 열차의 표면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설명하던 한국 연구진은 직접 시연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철도 부품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기존의 유럽 철도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표준 코팅이 적용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새롭게 개발한 나노 코팅이 적용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강한 바람을 이용해 모래를 분사하자 유럽식 철도 부품은 금세 모래에 덮였지만 한국의 나노 코팅이 적용된 부품에서는 모래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나는 경이로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당혹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럽 철도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이라고 믿어왔지만 실제로 극한의 환경에서는 기존 기술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한국팀은 유럽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팀은 이 나노 코팅 기술을 단순히 철도, 선로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 차량, 신호장비, 유지보수 장비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또한 이 코팅 기술이 단순한 방어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비의 수명을 연장하고 유지보수 주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노 코팅 기술 외에도 한국팀은 지능형 차폐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막의 강력한 바람과 모래 폭풍이 직접 철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유럽 방식에서는 높은 방풍벽을 세우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는 공사 비용이 높고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반면 한국의 차폐 시스템은 능동적으로 바람의 방향과 강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가변형 차폐막을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막의 기류를 분석하고 모래 폭풍이 접근할 경우 철도 주변의 차폐막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모래의 흐름을 바꾸거나 철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AI 기반의 자동 감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날씨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유럽의 기존 방식과는 차별화된 요소였어요. 사우디 정부가 한국의 기술을 국가 인프라 표준으로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 글로벌 인프라 기술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유럽 엔지니어들은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철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유럽에서 진행된 몇몇 사막 철도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유지보수 비용과 빈번한 장비 고장 문제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기존 철도 시스템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사우디 정부의 기대가 너무 높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팀은 유럽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고,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뛰어났습니다. 특히 한국팀이 적용한 액체 냉각 루프 시스템은 그야말로 혁신적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철도 차량과 장비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극한의 온도였어요. 낮에는 섭씨 55도가 넘고 열기가 철로와 전력 공급 장비를 과열시키며 전자 부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기존 유럽 철도 시스템에서는 공기 냉각 장치를 사용하여 열을 식히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사막의 뜨거운 공기는 오히려 냉각 효과를 떨어뜨렸고 장비가 과열되면 결국 작동을 멈추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이 가져온 해결책은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액체 냉각 루프를 도입하여 철도 시스템 내부에서 순환하는 특수 냉각 액체를 이용해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냉각 액체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극한의 온도에서도 증발하거나 얼지 않는 특수 물질로 개발되었습니다. 액체는 철도의 주요 전력 장치와 차량 내부를 순환하면서 뜨거운 공기를 빠르게 흡수한 뒤 열 교환 장치를 통해 다시 차갑게 식혀졌습니다. 처음 이 기술을 설명 들었을 때 저는 의아함을 느꼈어요. 기존 유럽식 철도 시스템에서는 이런 방식의 냉각 기술이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철도는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었고 냉각 시스템 덕분에 엔진 과열로 인한 정지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연구진이 이 기술을 철도 차량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 시스템과 유지보수 장비에도 적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덕분에 전력망이 과열로 인해 고장 나는 일이 줄어들었고 유지보수팀이 장비를 점검할 때도 장비 자체가 과열되지 않아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국 기술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 팀이 보여준 또 다른 혁신은 바로 건설 속도였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시작된 초기 단계에서 유럽과 미국의 건설사들은 전통적인 철골 구조 방식을 기반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 방식은 이미 검증된 기술이었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예상보다 많은 변수가 발생하면서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구조물 조립 시간이었습니다. 사막에서는 노동력이 제한적이고 극한의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구조물 조립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유럽보다 훨씬 많이 소요되었어요. 유럽 건설사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기계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했지만 그러한 장비를 운반하고 운영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팀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3D 프린팅 건설 기술을 활용하여 철도 교량과 플랫폼을 제작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기존의 철골 구조물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모듈을 현장으로 운반한 후 3D 프린팅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이었어요. 이 방식을 통해 한국팀은 하루 만에 철도 교량을 조립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AI 기반 자동 조립 로봇이 설계 도면을 기반으로 정밀한 조립을 수행하며 사람의 개입 없이도 구조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량 하나를 조립하는데 몇 주가 걸리는 유럽식 방식과 비교하면 한국 방식은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어요. 이 기술이 실현되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여전히 철강 구조물을 현장에서 용접하고 조립하는 방식이 표준이었지만 한국은 이미 자동화와 3D 프린팅을 활용한 초고속 시공 기술을 현실화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빠른 건설 속도 덕분에 그들이 담당한 철도 구간은 예정보다 6개월이나 앞서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유럽과 미국 건설사들이 맡은 구간에서는 여전히 일정이 지연되고 있었고
일부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설계 변경까지 요구되며 난항을 겪고 있었어요. 한국의 성과를 지켜보던 유럽과 미국의 건설사들은 점점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술을 다소 과소평가했던 분위기였지만 한국팀이 해결해낸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기술진들이 몇 달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를 한국이 불과 몇 주 만에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프로젝트 현장 곳곳에서 감탄과 놀라움이 터져나왔습니다. 심지어 사우디 정부 역시 처음에는 유럽과 미국의 건설사들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맡겼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점점 한국에 더 많은 역할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담당했던 구간이 유일하게 일정에 맞춰 완공되었고 유지보수 비용이 기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들면서 사우디는 더 이상 기존의 서구 건설사들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후 사우디에서 진행되는 다른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고 사우디 정부는 무슨 일이든 한국에게 먼저 맡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기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오랜 역사를 통해 쌓아온 기술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한국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혁신적인 기술과 실행력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전 세계 인프라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프로젝트 현장에서 한 미국 엔지니어가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한국이 모두 해내고 있어. 한국은 도대체 못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유럽 엔지니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저는 한국이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점은 한국 팀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하며 최적의 성능을 끌어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고 복잡한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한국 팀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솔루션을 실행하며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유럽과 미국이 인프라 건설의 중심이었으며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팀이 보여준 성과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그들의 기술적 우위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점점 더 분명하게 실감하게 되었어요. 결국 유럽과 미국 팀들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 팀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팀이 운영하는 스마트 유지보수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이 직접 한국 팀의 연구진들과 협력했고 3D 프린팅 건설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을 배우기 위해 한국 팀의 시공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한국 팀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단순히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실행력이 단순히 뛰어난 수준을 넘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결과 한국은 확실하고 명확하게 유럽과 미국을 뛰어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철도 기술뿐만 아니라 스마트 인프라, AI 기반 유지보수, 자동화 건설 기술,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엄청난 기술적 격차를 체감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여전히 기존 방식에 의존하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동안 한국은 이미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 최고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한국 팀이 보여준 기술력과 실행력은 사우디 정부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서구의 기술을 수입해 발전해왔지만
한국 팀이 보여준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놀라운 실행력은 사우디의 기존 산업 구조와 사고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사우디는 단순히 기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사우디 왕세자가 있었어요. 왕세자는 프로젝트가 완성되기 전부터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아보고 있었으며, 한국이 어떻게 극한의 환경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철도를 완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술진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철도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사우디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왕세자는 사우디 국가 비전 전략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사우디는 더 이상 단순한 원유 수출국이 아니다. 우리는 미래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혁신을 주도할 기술력을 직접 보유할 것이다. 우리가 참고해야 할 모델은 한국이다. 한국의 교육, 연구, 그리고 기술 개발 시스템을 도입해 사우디의 젊은이들이 직접 AI와 로봇 공학을 배우고 사우디의 스마트 인프라를 스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선언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사우디 정부는 왕세자의 결단을 바탕으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AI 로봇 엔지니어링 아카데미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단순한 기술 교육 기관이 아니라 사우디가 자체적으로 AI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기술 허브로 설계되었습니다. 왕세자의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사우디의 철도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을 넘어 사우디의 산업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 사우디는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를 유지해왔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AI 및 로봇 공학 기술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의 젊은이들은 한국의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미래 산업을 직접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사우디가 단순한 소비국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어요. 이 모든 변화를 직접 목격한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저는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기술의 흐름은 이미 바뀌고 있었고 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간과해온 한국이었습니다. 독일과 유럽의 건설사들이 여전히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말은 우리가 도전하지 않았을 때만 존재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기술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